변호사님, 마약 하신 분들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마약 전담 검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보진 않았지만 최소 몇백 명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났을 때 특징이 딱 보이시나요? 마약 중독자들은 보통 말투가 굉장히 어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있어서 흥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마약 중독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잡혀온 게 아닌 이상은 경찰 조사 단계를 거치면서 당장은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외관상 그다지 특별한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을 하면 마약 검사를 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제거를 하고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도 모두 제거하고 온 경우가 많아서 복도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검찰청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는 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마약 사건으로 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외관상 특징이고, 마약 중독자들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도 다른 사건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공범이 분명히 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거라는 기대하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실제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제서야 자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과 일부 다른 점은, 마약은 한 번 하면 절대 끊을 수 없고 영원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두 번의 마약을 실수로 했지만 이후에는 끊고 전혀 마약을 하지 않고 예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법원에 올 때 그 반짝반짝한 민머리로 오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눈썹도 없고, 눈썹뿐만이 아니라 뭐 팔, 다리, 온몸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손톱이나 발톱을 통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해서 검출이 되기도 합니다. 코털이랑 속눈썹은 다 제거하기가 어려운데 그걸로는 검사가 어려운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털을 다 밀고 온 것 자체가 나 마약했어요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물어보면 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는 않고 다양한 핑계를 대고, 물론 대놓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핑계를 사실 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걸린 이후엔 한 적이 없는데 혹시 한 걸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의심을 받을까봐 그런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도 진짜 다 밀고 오나요? 여자분들은 머리까지 민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숏컷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은 종종 계시고, 소위 말해 민머리, 아예 정말 반들반들하게 머리를 하고 오신 분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성 수사관님이 이제 화장실로 가서 이제 몸에서 필요한 부위를 이렇게 채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온라인입니다. 또 요즘은 구매를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서 문제인데, 아무리 온라인 업체에서 이것을 제지를 하려고 해도 사용하는 은어가 너무 다양하고 이 은어가 또 종종 바뀌기도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베이스를 둔 검색 엔진을 이용하고 메신저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그런 우리가 쓰는 메신저가 아닌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매처는 주로 술을 파는 클럽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클럽에서 알고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은어를 이용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되게 위험한 거는 누가 준 그냥 뭐 캔디다, 사탕이다, 뭐 에너지 음료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마약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의로 마약을 했냐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혐의를 벗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냥 내가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하자고 한 사람이나 실제로 한 사람이나 처벌받는 건 똑같고,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도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하다 걸리면 머리부터 밀고 부인하는 게 최선인가요? 네, 그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무작정 부인하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단 부인하고 보고, 일단 밀고 보고, 일단 검사 받고 음성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아무리 내가 한 번 했었어도 소변이나 머리에서 간혹 나오는 경우도 아예 없는 게 일단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백이 없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여전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공범의 진술이 있거나 뭐 CCTV나 거래 내역 등 뭔가라도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것이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저는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부인하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더하여 일명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더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몰래 담배라고 이렇게 대마초를 속여서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랑 투약한 사람 둘 다 구형이 같은가요? 일단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 일단 그 준 친구는 뭐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받아서 한 친구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약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유명인들 사건 중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항변하는 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모든 범죄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 고의라는 건 내가 한 행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친구가 준 게 저는 마약인 줄 몰랐어요 라는 거는 고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다는 거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사건은 꼼꼼한 상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